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사 고종욱입니다.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, 이번 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입니다. 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우리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일단 다인실이 없는 경우, 4인실 이상 다인실이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치료를 위해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일부 한방병원에서 이 다인실을 갖춰놓지 않고 1, 2인실만 갖춰놓고 상급병실 입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결국 심평원과 한국한방병원 협회에서 이거를 이제 제재하기로 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1, 2인실만 갖춰놓고 상급병실 입원을 권유해서 여기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. 결국 이 부담이 소비자한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고객분들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최근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동차 사고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무려 3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. 반면에 양방병원은요 20% 대략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결국에 이런 부분에 누수를 막아야지만 선의의 피해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손보험을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인데, 자, 실손보험이 우리 하지정맥류 수술할 때 이게 급여가 안 되고 비급여다 보니까 이런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당연히 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최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병원에 오시거나 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꼬드기는 거죠. 일단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거 병원비 본인 부담 없으니까 치료하실 수 있다. 그리고 미연에 방지하면 좋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겨서 여기에 더해서 미용 시술까지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다. 예, 이렇게 해서 수술을 권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평균 300만 원, 400만 원 되는 비용이 거의 900만 원, 1000만 원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, 또 수술 후유증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혹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성사기 또는 심각한 경성사기로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잘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또 갖고 와봤습니다. 네, 다음 기사입니다. 다음 기사는요,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험 보는 이 분들이 엄청나게 최근 줄었다라고 합니다.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하는데,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. 그만큼 노인 인구가 빨리 증가를 하니까 한때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엄청 각광받았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이게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것이죠. 자, 왜 줄었나 이걸 보니까 첫 번째, 급여가 너무 작습니다.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합니다. 근데 사실 일하는 게 쉽진 않죠. 여기에 대해서 근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이 자격증을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실습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 실습 비용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. 근데 이걸 예전에는 미리 정부에 45%를 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, 지금은 나중에 6개월 이상 종사를 하면 90% 정도를 환급해 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. 물론 이렇게 제도를 바꾼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. 왜냐하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걸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부라든가 은퇴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경제적인 부담이 여기 가중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하는 그 시도를 굉장히 떨어뜨린 거죠. 그래서 지금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5명 중에 1명꼴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거의 4명은 장롱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, 결국 이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 간병 시장 쪽에 간병비가
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간병비가 상승을 하니까 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다음 기사입니다. 대한민국이 작년 말 기준으로요, 65세 이상의 치매 인구가 10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연간 치매 관리 비용은 2023년도 기준으로 2,6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. 지금 더 올라갔겠죠. 자, 이렇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관리 비용도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사도 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상품이나 특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특약들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, 일단 초기 치매 단계에서도 진단금과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특약들이 있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. 가입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, 또 생활자금도 뭐 사망 시에는 중단이 되는데, 지급 중단이 되는데 뭐 3년까지 보증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치매 전 단계죠. 초기 치매라고 해서 인지 장애 요 진단을 받게 되면 초반에 이걸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교육하고 하는 관리해주는 사람을 이제 집에 보내주는 그런 특약이 생겨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 CDR 갖고 우리가 치매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요걸 연간 1회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검사비는 뭐 5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요렇게 특약으로 또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고요. 그리고 치매 상태 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요거에 대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지만, 여기에 더해서 재활치료 그리고 정신요법 치료까지 또 보상을 해주는 그런 담보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중증 질환과 치매를 묶어서 또 보장해주는 특약이 나왔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뭐 무조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중증 질환과 치매 연관이 있고, 특히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, 이렇게 특약을 둘로 합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뭐 15%, 20%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. 그래서 그 특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가 실종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보호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특약도 나왔다고 합니다. 정말 다양한 특약들,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좀 골치 아프죠.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특약들을 잘 활용해서 영업을 성과를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보험 얘기입니다. 자, 대한민국 국민연금 받으시는 평균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으세요?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67만 원 받는다라고 합니다. 뭐 굉장히 부족한 금액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우리가 3층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층이 국민연금,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 되고, 두 번째가 퇴직연금, 세 번째가 맞습니다. 개인연금입니다. 이렇게 3층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, 사실 국민연금 아직 많이 부실하고,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는 재정 악화로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퇴직연금, 그래서 어떡한다? 한 번에 쓰는 거죠. 이러다 보면 또 2층 연금도 제 역할을, 연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연금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, 일단 요걸 준비할 때 첫째,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시다시피 60 이제 3세, 4세, 5세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은퇴는 어떤가요? 은퇴는 50대 중반에 일반적으로 은퇴를 합니다. 물론 은퇴 이후에도 직장을 또 구해서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통계상은 50대 중반에 은퇴를 합니다. 그런데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. 지금 83세에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 은퇴 후 생활이 길어지고 있고,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우리가 요 기간을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요 기간을 잘 어떻게 요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개인연금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연금은 요런 은퇴 크레바스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, 두 번째는 이제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인데, 뭐 적격이 있고 비적격이 있고, 그리고
투자형이 있고 비투자형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세제 적격 같은 경우는 연금을 불입할 때 매년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합니다. 근데 이 세금 부분 또한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간 150만 원 한다까지 5년 이상 넣고 10년 이후에 찾게 되면 비과세 한도가 없죠.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투자형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장치가 또 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전장치를 좀 잘 활용하면 수익성도 갖출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안정성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연금 설계를 고객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를 갖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이제 좀 추워졌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영업 성과 잘 내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